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로 전국이 나날이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우리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수사 결과라도 나오건 아니면은 법원에 대한 판결이 나오건 둘 중에 하나라도 있어야 그래야지 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도 그때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 법치 국가죠. 법치에 따라서 조국이도 결국에 구속이 되는 것이고 이재명이 또한 마찬가지로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고 나중에 구속이 될 겁니다. 모든 것들은 법대로 우리가 진행을 해야죠. 특히나 우리가 8년 전에 겪었던 일을 생각해 본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어땠습니까? 인민재판 그 자체였죠. 지금 와가지고 그때 내용들을 되돌아보면은 야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로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이 됐던 탄핵소추안의 부록에도 40개 가까이 되는 근거가 다 뭐였어요? 대부분은 기사였습니다. 기사. 확인되지도 않은 찌라시 같은 기사. 그런 거를 바탕으로 얼마나 그때 뭐 JTBC가 됐거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쏟아냈습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탄핵시켰거든요. 그때 광기를 8년이나 지금 시대에 또다시 우리가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정말 우리가 꼼꼼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법치에 입각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그거죠.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내란죄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죠.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파견했던 거 그것 또한 국회를 무슨 뭐 점거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뭐 계엄이 선포됐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모여들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통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계엄군을 보냈던 것이지 국회를 뭐 장악하기 위한 건 아니었다라고 했어요. 그 근거로 얘기했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지난 한 3, 4일 정도 즈음에 실제 현장에 이제 그 투입이 됐던 군인의 통화 녹취록이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주인공은 이제 그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 단장이 지시를 내리고 명령을 내리는 그 이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이 녹취록을 이따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만 그 녹취록을 듣더라도 정말로 대통령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인가?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뭔가 민주당의 폭거 이런 그 야당의 폭거를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를 썼던 것이냐? 물론 계엄이라고 하는 카드를 그런 식으로 쓴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타당한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 근데 이제 관건은 뭐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거 자체를 불법이다. 그거 자체를 갖다가 법리적인 거 따지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입각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내란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그 녹취록부터 세 가지 정도 녹취록이 있는데 첫 번째 녹취록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녹취록 들어보시죠. 여기 차들이 지금 거기에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거나 그러진 않지. 예, 예. 울타리를 넘으려고 하는 인원들 일부 식별되었고 예. 넘어가진 못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첫 번째 녹취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냐 이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아마 그때 뭐 다 기억나실 거예요. 계엄 선포 당시에 너무나 이제 우리가 충격을 받았었으니까 처음에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던 게 국회 자체가 장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좀 있다가 10분 정도였나? 10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신원을 확인이 되면은 넘어갈 수 있다. 그냥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추가적으로 나왔거든요. 정말로 대통령이 국회 자체를 장악을 시키고 그다음에 또 표결하는 것 자체도 막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당연히 그렇게 포위가 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내주면 됩니까?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녹취록 같은 경우도 사실 들어봤었을 때 야 무조건 뭐 국회에 들어가는 건 다 막아라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굉장히 좀 차분한 뉘앙스로서 보고를 받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녹취록이 제일 중요한 녹취록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이게 불법이 아니다, 내란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 계엄군들한테 실탄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그 총기나 실탄 이런 것들을 주지 않고 물론 뭐 총기는 이제 뭐 챙겨가긴 했겠지만 실탄을 이제 주지 않았다. 그거는 뭐냐? 이게 계엄군들이 가가지고 실탄도 없는데 무슨 뭐 강제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갖다 끄집어내거나 이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그 증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김창학 지금 이제 경찰단장의 녹취록도 들어보니까
보니까 실제로 총기와 탄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몇 번이나 경고를 하는, 절대로 갖고 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녹취록도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총기랑 탄은 안 들고 나갈 거야. 예,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네가 나가더라도 누군가는 총기하고 탄을 관리를 해야 돼.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과 그다음에 이제 그 김영호 국방부 장관이 실탄과 총기를 갖다가 들고 나가라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만약에 그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현장에 있었던 군사경찰단장인 김창학 단장이 야 이거는 좀 불법인 거 아니야? 난 이거 따를 수가 없어 라고 해가지고 야 총기랑 그다음에 이제 탄 이거 들고 가지 마 라고 얘기했으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에서는 그렇게 지시가 따르게 있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뭐 약간 이런 반문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상대방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방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인지하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미 위에서부터도 어떤 식의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총기와 그 다음에 탄은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가라. 이게 이미 위에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급지금이 이제 부하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그거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그때 주장했던 것처럼 뭐 김영원 장관 같은 경우는 실탄을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내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절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나? 저 녹취록을 들어봤었을 때는 김창학 단장 같은 경우도 몇 번이나 실탄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상대방 또한 인지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가지고 이미 윗선에서부터 그런 식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녹취록을 들어본다면 불법적인 것은 하지 않는다라고 몇 번이나 강조하고 심지어 정신교육까지 애들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녹취록도 한번 들어보시죠. 병력들은 네가 좀 정신교육을 해. 우리가 이거는 뭐 군인이니까 하게 돼 있는 거 하는 건데 절대 불법적인 건 안 한다.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이제 김창학 단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정신교육 네가 똑바로 시키고 애들한테 절대로 불법적인 거는 안 한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애당초 지시 자체가 어떻게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위협을 하거나 뭔가 뭐 강제로 뭐를 끌어내거나 이런 식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질서를 유지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목적으로 파견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저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것만 가지고서 과연 이거를 내란죄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위헌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애당초 정말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국회부터 일단 장악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얘기한 것처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난 뒤에 그제서야 군을 이동시키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겠습니까? 정말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질서 유지, 막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또 혼란스럽고 또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보냈던 거 아니냐? 국회를 장악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정말로 장악할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에 많이 내려가 있는 주말에 그렇게 기습적으로 하겠지. 갑자기 무슨 뭐 뜬금없이 저녁에 그걸 왜 하겠습니까? 평일 저녁에. 그리고 국회 자체를 갖다가 전기를 끊고 그다음에 물도 단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연락망 같은 것도 이제 그 마비시키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국회를 장악해야지. 그게 진정한 국회 장악인 것이지. 지금 이제 김창학 그 경찰단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실탄도 없고 그리고 불법적인 일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일선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뭔 놈의 이거를 갖다가 계엄이나 아니면 진짜로 이거를 뭐 내란죄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법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내란죄다 이것이야말로 무슨 뭐 반헌법이다 무슨 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지만 우리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보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도 그때까지 기다려도 늦지 않는다. 법원에서 대한민국 법치가 어떤 식의 결정을 내릴지 그거를 지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더라도 그때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적어도 그런데 이번에 김창학 단장과 그 부하 직원의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들어봤었을 때는 애당초 국회에 갔던 그 계엄군들이 국회를 장악하겠다라는 목적보다도 질서 유지의 목적이 더 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녹취록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녹취록 꼭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